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사과. 근데 궁금한 거 장타짜. 일단 우리가 뭐 이거 부산 진거 외전이야 이건 안 할게요. 뭐 어쨌든 뭐 본인 여러 가지 뭐 정보가 뭐 네. 정보가 예측이 예측이 빗나갔다. 잘못됐다 뭐 네. 저거 얘기도 있는데 졌다 치고 졌으니까 네. 첫째 네. 이게 대통령이 사과할 만한 일이에요? 사과해야 될 만한 일이죠. 왜요? 되게 국민적인 기대를 높여 놓으셨고 네. 아니 왜냐면 이것 그건 뭐 때문에- 유치 실패하면 그때마다 대통령 나와서 저 때문에 유치 실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고. 이거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13번의 외국을 지금 가셨거든요. 예. 그 간 명분이 엑스포 유치, 예. 영업 1호 사원 네. 이거 명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사과할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럼 대통령이 너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 그리고 부분에 대한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부산 민심을 좀 다독이고 싶어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과정의 문제 아니겠어요? 과정과 여기 예를 들어서 와 젖잘싸 이렇게 네. 되면 대통령도 애쓰고 다 우리 애썼는데 정말 아쉽게 됐다. 이게 아니라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부차가 뭐 이거 너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대통령 어제 사과를 보면서 예. 제가 어렸을 때 뭘 잘못했어요. 어. 우리 아버지가 가서 사과를 해 남한테 네. 다 제가 제 네. 탓이고 제가 자식 잘못 키운 탓이고 제 탓입니다라고 하면은 든든한 게 아니라 뒤에서 나는 엄청 무섭지. 큰일 났다. 차라리 그 앞에서 나를 혼내면은 그걸로 네. 끝인데 예. 큰일 났다. 집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떠는 거야, 집에 이제. 들어가면은 나 큰일 났다. 예. 거의 뭐 그거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있죠. 대통령이 정확하지 못한 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판단할 때 대통령 책임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한 거고 근데 그 보고를 잘못하고 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이제 묻는 거죠. 그게 저는 이 부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앞에서 뭐 공무원들이 뭐 똑바로 못하고 뭐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우리 그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는 게 맞고 예. 밖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모두 다 거죠. 제 탓입니다. 부덕의 소침이다라고 굉장히 강한 톤.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 윤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한 거는 처음이다. 처음이에요. 사과 근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이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안 한 거보다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사과한 게. 네. 예. 그렇지만 그럼 이거보다 사과를 더 해야 될 사안이 없었느냐의 부분이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아쉽고요. 네. 그리고 또 사과가 이게 의도가 예. 무엇이냐, 네. 진정한 반성이냐, 예. 아니면 총선과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서 한 어떤 모면용 내지는 총선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이 좀 부족했다고 봐요. 왜? 자, 사과를 하려면은요. 도대체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김태현 변호사 미안해.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가 뭐가 미안하다는 건데 내지는 그럼 다음부터 이런 거는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끝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 사과 딱 하고 미안해 하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뭘 잘못한 건지 그리고 뭘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안 하겠다든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것까지 있어야 진정한 사과 아니에요? 네, 예측이 빗나간 거에 대한 사과고 그 방금 말씀하신 건 제가 받아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들이 사과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높은 사람이 사과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하면 계속 다음에 해야 돼요. 계속.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상희 선배 말씀하셨지만 뭐 예전에는 할 거리가 없었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리스크를 진 거라고 봐요.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해놓고 왜 안 하냐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잘했다고는 그러니까 그 했잖아요, 리스크를 제가. 진 거다. 각종 근데- 이제 뭐 유치 실패하면 다 사과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게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서 이 담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이건 저희 그냥 뇌피셜이고 추측인데 예.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법적 책임 뭐가 있어요? 실패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특유의 이제 법률가로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예.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일단- 갑작스럽게 네. 이게 사과가 근데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과를 하면은 오히려 법적 책임 뭐 리스크가 뭐 있다고 아니, 이거는 뭐 정치인 책임을 모르겠는데 지겠다는 제가 거니까, 모르겠는데 그게 대통령으로서. 있다 치고 사과하면 오히려 그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인정했다가 되는 거 아니야? 난 대통령으로서 몰랐다라고 해야 정치적인 되는 게 책임을 맞지 지겠다는 않아? 거지. 어쨌든 알았어요. 난 이건 궁금해. 앞서 그 저 윤타짜 그 얘기했었잖아요. 아버지가
나가서 사과하면 뒤에서 나는 떨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장타자 아까 분석대로 대통령이 사실 여기에 네. 올인하다시피 깊숙이 올인하셨죠. 들어왔으니까 이제 빠져나 그 부분에 사과를 한 건데 대통령 올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님께서 왜냐면- 조금만 더 방문하시고 전화 통화하시면은 저희가 어. 역전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장밋빛 보고서가 막 쫙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누군가 그랬으니까 대통령 네.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한번 다 만날게.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 네. 용산에 있는 그리고 네. 이제 외교부 예. 뭐 제2차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책이 뒤따르려나 이제? 뭐 뒤따른다고 오늘 보도에서 많이 나왔었고 박진 장관도 원래는 그냥 유임이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바뀌는 기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참 밑에서 나 궁금한 거. 안 좋은 보고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이게 다 하셨잖아요. 보고를 저 네. 두 분 다 윤타초 예전 해봤죠. 어. 무슨 캠프 때 네. 실무자들 보고를 하잖아요. 네. 이게 그럼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어떡하지? 상대도 안 되는데 네. 이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가공해서 분이- 입맛에 맞는 것만 약간 소리만을 마사지해서 올리는 거예요. 보고를? 쓴소리하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내쳤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1년 7개월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쭉 보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강서구청장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 있어라는 거. 예. 내년 총선 과반수 이상 얻을 수 있어. 여의도 연구원에서 막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그러고 이재명만 잡으면 우리 총선 이길 수 있어. 예. 막 이러한 보고들이 그냥 장밋빛 보고들이 다 올라가는 것. 객관화된 그런 보고가 좀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걱정스러워요. 이제 그렇죠. 늘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결과를 발표 안 하면은 우리 뭐 한 표 차이로 졌다 우길 수도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그렇죠. 보고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네, 요건 네.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오는 건데 오늘까지 잘 됩니다. 그거는 좀 있을 수가 없는 너무 하루살이 인생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뭐 저도 보고를 많이 해보지만 보고를 할 때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팩트라든가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 정확하게 보고해요. 아니 근데 그리고 평가 부분은 그렇지 뭐. 아. 평가 부분은 제대로 보고를 잘.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못했어요. 해석. 네. 뭐 장기적으로 네. 좋을 수 있다. 뭐 네. 지금 어렵죠. 그런 식으로 약간 만다지 하지만 이거는 당장 오늘 밤에 나오는 건데. 아니 근데 나는 어제 대통령 대공의 발표 문제 이런 문장 있잖아요.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들이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난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이 정도면 얘기는 아주 구체적인. 이 얘기는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빈쌀만이 뭐가 무섭습니까? 5일달에 별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우리처럼 별거 아닌 게 우리가 이재용 회장이랑 최태원 회장 같이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갔다는 이재용 거잖아. 회장이 이제 삼성 스마트폰 주면은 어. 빈쌀만을 롤렉스 시계 주고 네.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가 공항 예를 들면 어. 이건 예? 아니 그랬대요. 보도가 나왔고.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어느 기업한테 나라에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어느 진짜? 나라에 네. 공항을 짓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 그랬더니 빈살만이 가서 우리가 공항 지어줄게 이런 식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 뭐 당할 수는 없죠. 그 로비력을 당할 수는 없는 건 맞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년에 일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엑스포도 대륙별 분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네, 근데 30년에 또 아시아에서 한다?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뭐 35년이든 40년도 하면 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보고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책이 뒤따를 거다. 따라야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꾸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통령 기분 좋아하는 보고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요. 네, 제가 신상 발언 하나만 짧게 할게요. 예. 제가 아까 불출마?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지만 저의 결론은 잘했다입니다. 난 또 신상거래라고 해서 예? 갑자기 제가 진영을 넘나들어서 오늘 발표되는 용산 개각 발표 들어가면 이런 거 할 줄 알았죠. 글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뭐 단기적으로 안 좋고 지지율도 좀 망신도 사실 당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차피 개각하고 하는 판에 다 얹혀가지고 네. 해야 돼요 이번에. 그럼 이걸 빌미라고 그래나?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네. 싹 갈아엎는다. 내가 그냥 저 그렇죠.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발표한다는데 실장도 바뀐대요? 비서실장? 네. 설이 있어요. 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바뀌고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간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 설. 그렇게 또 검토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얘기가 듣기로는 많아요. 2명은 안 바뀐다는 설을 저는 근데 아니, 어쨌든 언론에 나왔지. 이번 네. 타임에 박대기. 못 바꾸면 뭐 제가 바뀐지 안 바뀐지 모르겠는데 총선 때까지는 못 바꾸는 거지. 이번 타임 근데 넘기면. 지금 잘했냐고요. 여러 가지 지금 국정 운영이나 이러한 일들이 바꿔야죠. 잘 안 됐으니. 알겠습니다. 오늘 저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일단 뭐 정책실 신설에서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네. 정책기획 수석이 저 국정기획 수석인가? 옮겨가는 걸로 맞아. 아마 이제 저 가다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막 발표가 있을 것 같고 9955님 다른 방송 듣다가 정치 현황이 너무 답답해서 채널 돌리다가 처음 듣게 되는데 이제 처음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이 안 되겠네 치킨. 안 돼. 아니 그래도 그 뒤에 말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진행자님 포함 네 분이 말씀만큼은 명쾌하고 시원하네요. 말씀만큼은 명쾌하다. 다른 건 안 시원하다. 뒤에가 좋아요. 외모는 별로라는 뭐 이런 얘기인가? 또 뒤에도 좋아. 아 뒤에도 좋아? 어. 아 오늘부터 고정하겠습니다. 고정. 아 이러면 가는 거지 치킨이. 네, 치킨. 갑니다 치킨. 예. 우리 장철 소장을 내일부터 보조 진행자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싫어요. 예. 저 오래 하고 싶어요. 아, 이 형이랑 오래 같이 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하네. 거부하시다니 저. 마지막 주제를 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 이 누구한테 할까? 오늘 장타짜. 네. 예.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종로 출마하게 된 당위성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네. 최재형이랑 상의했냐 그랬더니 진짜 뭐 격려해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시길래 아닐 것 같은데 그랬더니 바로 이제 최재형 나왔잖아요. 의원이 아니라고. 예. 종로에 나가실 만한 명분과 실익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걷어들이고 다른 선택을 하시라. 왜냐하면 당에서도 비판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걷어들여 근데? 왜 못 걷어들여요? 아 가능한가? 가능하죠. 더 험제 가겠다. 예. 이게 욕 먹더라도 빨리 하면은 빨리 걷어들여요. 덜 먹으니까 그게 이런 거 제가 뭐 하태경 의원의 평가 뭐 비윤 이런 거 떠나가지고 지금 예컨대 민주당에도 선수가 안 서 있잖아요. 종로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현역 의원도 있는데 내가 뭐 침 바른다 이런 식은 개파를 막론하고 누가 해도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좀 너무 성급했다. 성급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봐도 만약에 최재형 의원을 만약에 뺄 때 빼더라도 민주당에 예를 들어 이재명 투표가 온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이렇게 가야 이제 뭐 된다는 거구나. 종로가 원래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했는데 대통령실도 빠지고 뭐 예를 들어 뭐 한동훈이 강남에 나가니 많이 뭐 이런 전반적인 전략 하에서 뭐 하더라도 할 텐데 그 하태경을 주고 말고의 차원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좀 헝클어뜨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되게 화딱지가 많이 났어요. 뭐야? 원래 본인이 종로 나가려고 선언 준비하고 있었대요. 김기현 대표도 종로를 머릿속에 두고 네. 있었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네. 하태경 의원한테 네. 너는 공천 내가 주나 봐라 막 이런 식의 네. 감정까지 드러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김기현 정말 대표의 그래요. 머릿속에도 종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절한 시점에 자기 종로 출마하려고 선언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선수 치고 나오니까 잠깐 재밌네. 되게 화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 김기현 대표가 울산 가서 의정 보고하고 막 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면 빌드업이었다는 빌드업해서 거지. 이렇게 나 울산에서 막 지지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을 위해서 뭐 종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그 김무성 의원이 네. 그 기자회견 할 때 네. 김무성 대표 사모님은 네. 그 지역에서 우리 이번에 출마하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 인사하다가 TV 보고 그때 알았어요. 불출마 저는 선언. 모르겠어요. 정말? 김기현 대표가 그런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종로를 할 수도 있고 뭐 울산에 할 수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하태경 의원께서 종로 선언하신 거는요. 네. 저는 그냥 정치적 승부수라고 봐요. 어떤 승부? 왜냐하면 자기 정치 미래를 위해서는 저길 가는 게 맞겠다 이런 거라고 보는데 데미지 컨트롤도 너무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종로를 가서 떨어지면은 사실은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뭐 좀 그렇긴 하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걸 생각하고 네. 그 선택을 한다. 서울법대 아니 뭐 떨어졌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똑똑한 분들의 가끔가다 나오는 실수인데 똑똑한 분들은 하나가 기발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이 딱 꽂히면 다른 게 좀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좀 못 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정치인은 배치 떨어지면 사람처럼 못 받아요. 데미지 컨트롤은 아닌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이거 재미는 더 해야 되는데 이래서 타짜 외전이 필요하다는 제 주장을 또 오늘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